중간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의 질문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공지를 좀 뭐 하라고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강의 계획서 실러버스에 있는 예,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 시험은 4월 27일 제가 오늘 확인을 했더니 2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2시가 아니고 우리 시험 시간 12시입니다. 그래서 4월 27일 그날이 아마 이제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주 뒤고요. 어, 강의 시간 12시 같은 시간에 진행을 할 텐데 제가 공지사항에도 잠깐 글을 남기긴 했는데요. 음, 시험은 기본적으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이제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오픈북이 아니라고 해도 뭐 강의 노트나 무슨 뭐 슬라이드를 들춰보지 않는 학생이 없을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어, 뭐 학생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어, 양심과 여러분의 도덕성과 그다음에 여러분 학교에 입학하실 때 안어 코드 같은 것들의 이제 선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 보통 안어 코드 같은 걸 내가 준수하겠다. 이 학교의 어떤 뭐 룰이라든가 뭐 크리스랩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서약을 하고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칙을 잘 지키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픈북이지만 절대로 이제 다른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무슨 뭐 잘 아시죠? 뭐 지난 법무장관 하셨던 분께서 뭐 저기 자녀의 시험 문제를 대신 뭐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혐의도 좀뭐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아무리 뭐 저보다 훌륭한 부모님이 있으실 텐데 부모님께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여러분 지켜주셔야 되고요. 다만 뭐 책은 참고하실 수 있고 혹은 뭐 다양한 인터넷 소스도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고요. 오로지 책과 뭐 인터넷 소스들과 그다음에 뭐 동영상들 여러분 필요하시면 강의 동영상들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고 시험 시간은 가능한 75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시험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는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네,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은 그 웹 베이스드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할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 4월 27일 12시에 웹사이트를 열면 여러분이 이제 웹사이트 내에 시험 답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할까 생각도 있고 기본적으로 오픈북이고 여러분의 도덕성과 양심을 제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쉽게 출제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험은 비교적 어렵게 출제를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뭐 중상 정도라고 제가 공지사항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고요.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이제 뭐 제가 웹 베이스드 이그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웹 베이스드 이그잼을 만드는 일단 그 배워야겠죠, 그렇죠? 예, 뭐 학교에서 도와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뭐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웹 베이스드 이그잼을 어떻게 제가 구사할 수 있을지를 좀 제 능력을 스스로 판단해 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또 다른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약에 웹 베이스드로 우리가 진행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시험을 뭐 여러분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의 시험 결과를 찍어서 저한테 가상 강의실이라든가 혹은 뭐 가상 강의실을 통해서 혹은 제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번 주 중으로 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어차피 뭐 뭐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거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결정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다른 과목들은 중간 시험을 안 보는 과목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뭐 저희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또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F를 받는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온라인 강의가 아니었으면 저는 출석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출석으로 F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3분의 1 이상 결석을 했는지 제가 파악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뭐 제 의도는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더라도 뭐 저는 F를 받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학칙이잖아요. 근데 학칙에 제가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출석 확인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 강의 계획서에는 출석도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학생들도 질문을 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분의 출석 확인을 제가 하진 않지만 이 클래스가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도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이 만약에 3분의 1 이상 보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보지 않은 시간이 전체 학기 시간의 총 러닝 타임에 만약에 3분의 1이 넘어선다면 그게 여러분 그 이 클래스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제가 모릅니다. 이 클래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참여율 이런 진도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전 전혀 모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 클래스에 여러분의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가정을 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게 3분의 1이 넘어선다면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지 않은 시간이 전체 러닝 타임의 3분의 1이 넘는다면 그 학생들에게 F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학칙이면 저는 F를 안 주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게 여러분 특혜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데도 그 사람들을 비호해 주지만 변호해 주지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F를 주기 싫어도 왜 F를 주지 않았냐고 이제 저를 걸고 넘어가면 제가 어떻게 디펜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전제는 이 클래스에서 3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시청하지 않은 시간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지 않은 시간이 3분의 1 이상 넘어간다는 것을 이 클래스가 다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얼마만큼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게 제 두 번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온라인 강의가 아니었었더라면 저는 출석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가 F를 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일단 근거가 없으니까 F를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재량권과 상관없이 만약에 여러분의 출결이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 그러면 사실상 제 재량권은 굉장히 많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긴 한데요. 여하튼 두 가지 전제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뭐 느슨해진다면 완화가 된다면 무슨 뜻이냐면 이 클래스에서 출결이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든가 또는 교수의 재량권이 상당히 크다면 그러니까 학사지원팀이든 학교에서든 제가 F를 주고 말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완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뭐 3분의 1 이상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만 두 가지의 전제가 만약에 둘 다 매우 구속력이 있다면 그러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의지와 관련 없이 뭐 학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아노코드 얘기해 놓고 나서 또 출결에 대해서는 또 아노코드와 배치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3분의 1 이상 못 들었다고 해서 F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